중국 정부가 기술, 교육,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단속 규제하고 나서는 가운데 해외 중국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의 의료 부분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의료 부분은 약값, 진료비 등 비용이 높아 서민들의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당 간부와 일반 시민 간의 의료복지 서비스 격차가 심하기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이달 초 CNBC에 따르면 경제 예측 컨설팅사 TS 람벌드의 중국 경제 분석가 로리 그린은 부동산 시장과 함께 의료 산업이 베이징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평범한 중국인들의 삶을 내리누르는 세 가지 산더미 같은 부담으로 감당 불가능한 교육비, 천정부지 집값과 가정경제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꼽습니다. 경제학자 그린은 8월 31일 보고에서 중국의 3대 민생고 영역 중 헬스케어 부분이 아직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은 유일한 영역이라며 특히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서민들의 인생을 파탄내는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약값, 병원과 제약회사의 행포 등 중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 중국 영화 나는 약신이 아니다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복제약을 구해 공급해주는 루가 실존 인물로 30대의 백혈병에 걸려 2년 만에 우리 돈으로 1억 여원을 병원비로 씁니다. 2020년 중국 대졸자의 초임 평균이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돈 가치로는 거의 우리 돈 2억에 가까운 병원비를 쓴 셈입니다. 중국의 국가의료보험제도는 유명무실해서 도시 주민은 그나마 10%에서 20%를 소속 회사와 국가에서 부담해주지만 농민은 의료보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병에 걸리면 그나마 있던 의료보험도 무용지물입니다. 일반 중국인들은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고 진료비도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국가가 재정의 10%를 지원하는 중요 공립병원들은 고위 관료, 공무원 전용 병실과 전담 의사를 두고 당 관료들에게 특혜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서비스 질 차이가 큰 두 개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당 관료들이 아프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특실로 입원하며 치료비도 거의 전액 국가에서 지급됩니다. 인다쿠이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 2006년 의료 관련 고위급 포럼에서 내놓은 중국 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의료 예산 가운데 80%는 당 정 간부의 몫이었습니다. 2005년 총 보건 비용의 17%인 1190억 위안을 정부가 지출했는데 그중 80%인 952억 위안을 850만 명에 달하는 당정 간부를 위해 썼다는 겁니다. 인다쿠이는 40만 명의 당 간부가 장기간 병실과 도처에 건립된 시설을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일반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과는 큰 격차를 내며 특별히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공 고위층의 건강관리를 담당해온 인민해방군 베이징 301 병원은 중공 당 원로들이 미국 지도자보다 10년 이상 장수한다며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성 복지 이외에 장기 재생이라는 특별 관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연구소의 소장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 스티븐 머셔는 2019년 6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공 고위 관리들이 1960년대에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해 인공적으로 수명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기 이식으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모셔 소장은 중국에서 애초에 장기 이식 수술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과 가족에게 장기 이식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켜 주려는 시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임상윤리학자 웬디 로저스 교수가 이끄는 중국 내 이식 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는 중국 당국과 군 병원 등 의료계가 30년 이상 이식용 장기를 적출해 팔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즉 강제 장기 적출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요청으로 영국의 칙선 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 등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중국 재판소는 12개월에 걸친 증인 신문과 증거를 토대로 2020년 6월 국가가 주도한 강제 장기 적출이 중국 전역에 걸쳐 파륜궁 수련자와 위구르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상당한 규모로 자행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 간부나 그 가족들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시도되기 시작해 무고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의료계가 개입해 저지른 이 심각한 반인도적 대량 의료 학살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들이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양생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직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자 양생의 비결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중국인의 피와 살과 눈물, 이것이 중국 지도부가 외국 지도자보다 장수하는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 간부와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 의료 복지 불평등 문제, 수익을 위한 과잉 진료, 제약회사와의 뒷거래, 강제 장기 적출 등 의료계의 대량 의료 학살 참여로 인한 의료 윤리 실종 등 중국 의료 부분의 산적한 난제를 하나씩 정면 돌파해 가지 않고 규제와 단속이라는 손쉬운 방망이를 휘두르기만 한다면 중국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기만 할 것이라는 것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진실탐사대 신수경이었습니다.